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이 밀렸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면 오전에 조금 밀려서 시작했다가 잘 회복하던 분위기에서 밀리다가 특히 2시 이후로는 JY 구속 여부가 판단이 됐죠. 이재용 씨의 실형 선고 때문에 장이 밀렸고요.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쭉 다 따라서 밀려가지고 삼성전자에 의해서 원래 또 울고 싶은 놈 뺨 맞은 격이었습니다. 자세히 좀 마감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죠. 최근에 국내 증시 조정폭이 좀 큰 이유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오늘도 폭탄 매물을 내놨습니다. 무려 4,300원어치 내놨는데 이게 작년 5월에 중기자산 배분안 관련해서 결정을 했는데 2020년에는 17.3%로 하고 2021년에는 16.8%로 축소를 하기로 의결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국민연금을 계속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국민연금이 연기금들이 4,300원 매도 폭탄을 때리는 바람에 그나마 금융투자는 샀어요. 금융투자가 산 거는 별로 단기간으로 내는 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으로 보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또 그렇고요. 오늘은 우주산업 ETF 출시 기대감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 항공우주가 강했는데 이거는 좀 더 기사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 시황하고 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시황 보시면 외인은 오늘 거래소를 많이 팔았고요. 2,200원 팔았고요. 다 개인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좀 샀네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포지션을 계속 줄이고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만 하더라도 3조 4천억 가량 순매도였습니다. 누적이. 근데 계속 걷어들이고 있어요. 매도 포지션을. 그래서 숏 포지션을 계속 줄이고 다시 롱 포지션으로 지금 롱 포지션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사주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콜옵션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콜옵션과 풋옵션은 한 달짜리는 지금 계속 콜옵션을 매도니까 하락 포지션, 풋옵션을 매수니까 하락 포지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팔아서 지금 1,100원대를 오늘 결국 이게 올라갔어요. 아직은 괜찮은 게 이건 이제 옐런 미 재무장관의 청문회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망을 옐런은 강달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겠고요. 달러는 요 고점 단기적으로는 여기 1,110원 정도를 갖다가 돌파하면은 위로 돌파하면은 진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달러가 올라가는 걸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엑소도스 상황은 아니다. 특히 선물을 갖다가 다시 매도 포지션 거의 3조 4천억에서 지금 1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도 걷어들여서 거의 반가량을 갖다가 매도 포지션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그 하락 요인은 외국인도 물론 그렇지만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매도 폭탄을 쏟아냈네요. 연기금 누구 자금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연기금인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지금 국내 자산 포지션을 줄여야 되니까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하더니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좀 약했고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요거부터 아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2시에 JY의 실형 선고, 이재용 씨의 실형 선고 이후로 좀 삼성전자가 밀렸고, 삼성전자가 밀리면 요거는 사실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냐 저는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의 이번 파동 말고요. 예전 슈퍼사이클 파동 이때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재용 씨가 감옥에 구속 수감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잠깐 충격이 있었다가 이제 물론 삼성전자 총수가 있고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일 때 이런 경우는 큰 여파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총수가 들어갔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위축될 거 아닙니까? 투자 결정 사인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원래 제가 이미 금요일날 저는 매대 사인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5일선 깨지고 역 V자로 꺾였기 때문에 매대 사인을 저는 금요일날 들었다고 그랬고요. 그런 김에 계속 맞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삼성전자 소부장 밑에 소부장 업체들이 문제죠. 삼성전자 소부장 업체들은 이제 투자를 막 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총수가 구속돼 버리면 투자가 좀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랠리를 펼치다가 말고 좀 스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전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의 악재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다,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이재용 씨가 구속된다고 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속된다고 해서 투자가 또 뭐 크게 지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담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가 일부러 제가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어놨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84,000원 정도부터가 오늘도 공교롭게 그 정도에서 딱 말아 올리긴 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1차 지지선인데 저는 21선 정도까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좀 상승이 좀 될 수도 있지만 21선 정도 그리고 이제 75,000원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에서 삼성전자를 잡아볼까 생각 중이라서 아직은 저는 촉수 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조정 받는데 지금 울고 싶은 놈 뺨 맞은 격이라서 조금 더 조정이 있으면 조금 더 내려오면 저는 담아볼까 할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위클리 토픽 좀 검증해보면요. 대웅제약은 오늘 좀 안 좋았고요. 펄어비스가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동국제약은 저는 동국제약을 좀 제가 강조했죠. 5선부터 밑에서 이렇게 요 밑에 저는 쫙 좀 잡아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아 올렸네요. 다행히. 원익QN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투자 지연 소식이 있을까봐 좀 흔들렸어요. 하나만 드려야죠. 5일선 공략 성공이죠. 5일선 공략 대충 요 정도에서 ISC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오버행 이슈까지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해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트리가 조금 이제 5일선 공략이 됐고요. 한솔 홈데코 5일선 공략 좋죠. LG 헬로비전이 오늘 뭐 보시면 그 장중에 상까지 갔다가 지금 좀 밀려서 끝났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55원 오면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도 뭐 조금밖에 못 칩니다. 저는 방송에서는 보수적으로 얘기하지만 요 종가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거래 터진 바로 전날 굉장한 거래 대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가부터 조금 잡았는데 이거는 저도 많은 물량을 못 잡았습니다. 4,055원 오면은 요 종가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거놨는데 조금밖에 차이 안 되고 올라갔어요. 이런 거는 뭐 푼돈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거는 많이 못 잡았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우리는 오늘만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전날까지 흐름을 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종가부터 좀 세게 따라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팅커웨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좀 하루 이틀 요번 주에 아마 과열이 되면 저는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번 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불안해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투데이 토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으로 DI를 올렸고요. 펜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코론 글로벌을 올렸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JNK 히터, 이거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먼저 DI부터 보시면 DI는 다른 데에서는 추정 기간이 많이 없어요. 아예 없어서 이 권태우 애널리스트 혼자만 지금 최근에 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좋게 봅니다. 이 추정 EPS 관련 밸류에이션을 보면 신뢰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오늘 5,380원에 끝났기 때문에 다음 구간인 7,455원까지
제가 볼 때는 한 38%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애널리스트 혼자 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 무조건 이 추정 EPS와 펀은 많은 기관들이 많이 낼수록 우리가 오차 범위가 줄어들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밖에 안 냈기 때문에 좀 공신력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DI 같은 경우는 제가 DDR5 쪽에 분류를 해놓은 회사라서 얘는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요. 이분은 이 애널리스트는 7,000원으로 잡았지만 저는 조금 더 오히려 높게 잡았죠. 높게 잡았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를. 이제 P도 증가하고 신규 장비도 수주하고 장비 수요도 증가하는 이런 형이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향 레퍼런스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가 버닝 테스터 만들기도 하고 또 비메모리 쪽으로도 레퍼런스가 증가하다 보면 회사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DDR5 전환과 낸드 고단화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확장 구간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다 EPS 증가와 ROE 개선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7,000원까지 잡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좀 높게 잡아서 7,500원가량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목표가를 다 not rated로 놨는데요. 펜엔터테인먼트는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얘는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저평가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저평가된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저는 드라마를 안 보지만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게 겨울연가가 한참 전 거고요. 해품달, 해를 품은 달, 킬미, 쌈마이웨이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품달까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킬미, 힐미, 쌈마이웨이, 동백꽃 필물 이런 것들이 히트작이라고 하네요.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OTT가 강세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OTT가 굉장히 강세인데 1위부터 50위까지 보면요. 한 반 정도가 25편 정도가 미국 거고요. 당연히 넷플릭스가 미국 거니까 미국 또 그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편, 7편은 대한민국 거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글로벌리 하기에 1위부터 50위 중에는 6편 정도는 1위 미국이 25편 반 정도 만들고 나머지 한 6편, 7편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답니다.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도 이제는 진짜 한류 열풍이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회사들이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OT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는 프라임 타임 때 광고료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게 1시간에 6억 정도, 6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6억. 광고를 편성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1시간에 프라임 타임 때 광고비를 6억을 뽑을 수 있으니까 제작비가 6억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OTT 같은 OTT가 오버 더 탑이죠. 탑은 셋탑박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걸 쉽게 말해서 OTT 업체라고 하는데 이 예전 지상파 같은 경우는 편당 6억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최대 써봤자. 아니면 손해니까. 근데 OTT 같은 경우는 히트작 같은 경우 만들어낼 때는요, 10억도 쓰고 20억도 쓰고 30억까지도 쓴답니다. 왜냐하면 OTT를 보는 가입자 수가 많으니까 그 정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반 정도까지는 투자 안 하는데요. 한 20몇 프로 정도까지는 재투자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는 최대가 6억이지만 OTT 같은 경우는 10억, 20억, 30억씩 한 편당 얘기합니다. 한 편당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다르죠. 주인공의 캐파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는 정말 속된 말로 비싼 주인공은 많이 못 쓰는데 OTT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작비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은 1등입니다. 1등인데 그거는 1등인 만큼 고평가라고 하기엔 모르고 그렇지만 적당한 평가 혹은 고평가 돼 있고 펜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로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OTT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은 몸값이 뛸 수밖에 없고, 또 드라마 제작하는데 그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예,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몸값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좋은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또 웹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네이버 웹툰 굉장히 히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좋은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조정받을 때 담을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펜 엔터테인먼트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밸류를 내보자면 이것도 다른 기관에서 낸 게 없었고, 요번 꼴로만 보자면 현재 요쪽 구간이죠. 5,465원에 끝났지만 다음 파스인 8,000원 정도까지, 8,100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종 EPS와 퍼로 계산하는 거라서 이분 혼자 거라서, 이 애널리스트 혼자 거기 때문에, 네, 이상원 하이투자 애널리스트 혼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48.8% 정도까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린 거 코오롱 글로벌이죠. 코오롱 글로벌은 뭐 건설 쪽 있고, 코오롱 BMW 같은 거 팔고 그러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 건설도 코오롱 풍경채, 하늘채 이런 거 만드는데 건설 쪽이 좀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24,000원 목표가로 잡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건설 쪽이 화랑이다 보니까, 오늘도 대우건설이라든가 단호건설도 좋았습니다. 화랑이다 보니까 거기서 편승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리서치 페이퍼를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리서치 페이퍼를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 같고, 주택 부분이 양과 질이 모두 좋아진다. 예, P와 Q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주택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건설 부분, 주택 부분도 있고요. 자동차 판매 부분, 유통 부분이 있죠. 예, 상사 부분도 좀 철강 쪽인데 철강 쪽도 강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 부분, 또 자동차 판매 부분, 상사 부분이 모두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심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죠. 가치주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JNK 히터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공부해볼 만한 가치도 있고,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또 조금씩 매수를 하셨다 그래갖고 제가 저 역시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 설치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수소 충전소가 뭘 뜻하냐면은, 온사이트는 직접 그 충전소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프사이트는 지금 우리 모든 그 휘발유 혹은 경유는 다른 데서 탱크로리를 갖고 와가지고 주유소에다가 주유를 하고, 주유소에서 우리가 주유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오프사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수소를 만드는 시설 없이, 계질기 없이 다른 데서 수소를 갖고 와서 단순하게 이제 주유만 시키는 거죠. 주입만 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온사이트 수소 충전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JNK 히터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 설치는 지금부터다라는 소리고요. 요것만 먼저 크게 보면요, 국내 유일한 독자적인 수소 계질기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충전소를 이 회사가 지금 경험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수소 충전소 발주가 큰 폭으로 상향입니다. 곧 작년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상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부터 알아보기 전에 계질 수소가 뭔지, 수소 계질기가 뭔지 요거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보면요, 부생수소가 뭔지 계질수소가 뭔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순수한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석유화학 공정이라든가 철강 등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요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를 갖다가 고온하고 고압에서 분해하는 계질수소가 있고, 세 번째는 순수한 물에서 전기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수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뭐가 제일 많이 쓰냐면 이 계질수소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전해가 제일 크린이긴 하지만, 친환경이긴 하지만 생산 비용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높아요. 여기에 대한 장벽이, 아직도 기술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요거를 헤쳐나가야 진짜 그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생수소 쪽, 첫 번째는 이게 저렴하긴 한데 생산량이 얼마 안 되고, 또 생산하는 것도 다시 이
재고 공정에 재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 없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아무리 뭐 부생수 사실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센티멘탈에 관한 거지 펀더멘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재투자가 돼야 되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완전히 그린 에너지 가기 전까지 블루 에너지를 본다면 개질수소 이게 가장 단가가 그래도 괜찮고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간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개질수소 만드는 게. 그래서 이 회사가 수소 개질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온사이트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소 충전소 현황을 보시면 재작년에는 86개밖에 없었고 작년에는 목표가 167개였는데 126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76% 정도 달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2024년까지 1200개를 목표로 가고 있고 목표가 그렇게 70% 정도 달성을 되더라도 지금의 커진 8배, 7배 정도 될 거고 목표가 다 달성하면 거의 10배 정도가 2040년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온사이트 충전소 신규 발주 규모가 올해는 888개, 내년에는 876개지만 이제 30년까지 2800개, 또 40년까지 6400개까지 늘어나는 기본적으로 전방산업의 성장이 큰 섹터에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 전방산업의 성장의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공략한 것과 또 내일 다시 또 공략할 종목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총 10종목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한국항공우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로 대박낸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 지금 차세대 테마로 우주산업을 좀 찍었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는 주로 성장주 투자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또 이 인사이트가 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산업에 관심이 확대된다. 기사는 밑에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산업 ETF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관련해서 종목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아침에 시초가부터 공략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는요.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보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로는 지금 너무 과열권이라서 과열권이라고 꺼지는 건 아닐겠지만 과열권에서 저는 이럴 때는 잘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막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지난 분홍색선이 480선인데요. 여기를 내일 맞고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걸 바로 또 갭상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지금 내일도 보시면 480선을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좀 내려와서 이걸 한번 헤딩했으니까 내려와서 5일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부터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드렸지만 같은 섹터니까 얘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과열권이라서 안 들어간 거고요. 덕산하우징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거래대금이 빵 터져서 한번 크게 시세를 준 이후에 2달째 쉬고 있으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사실은 시초가가 한 2% 떴고 고가가 6%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 그 전에 여기서도 그런 징조를 좀 보였죠.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5일선부터 21선 사이에 지금 공략을 하기 위해서 오늘 걸어놨는데 한 반 정도는 체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더 모을 생각입니다.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3,300원에 그어놨는데 공교롭게도 3,310원부터까지 내려가고 시초가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따라잡았습니다. 아세아텍은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이게 농기구 관련 회사거든요. 지금 대동공업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호발주자로 좋아 보입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오늘 요 선이 이렇게 구분선 요 선이 120선이거든요. 요 선이 120선인데 120선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얘도 크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뭐 게임 회사, 게임도 있고 또 웹툰이 강세죠. 요즘 웹툰이 워낙에 강세라서 회사는 계속 그로스하는 업체입니다. 알루코는 오늘도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루코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동양은 이제 동양시멘트도 출발 조그만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 요즘 괜찮죠. 오늘도 대우 건설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갖고 왔고요. 얘가 큰 시세를 가끔 주는데 지금 많이 쉬었죠. 거의 이제 한 1년 가까이 쉬었으니까 지금 아마 건설회사 붐도 일고 하니까 조금 들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건산업도 굉장히 흐름 좋죠.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TSE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주가를 갖다 올라가면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딱 오늘 또 5일선까지 줬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팅커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하차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좀 분할 매도로 하차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내일도 제가 공략하거나 오늘 공략했던 종목들 10선을 공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황을 보면 오늘은 또 미국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기념일이라서 쉽니다. 쉬고 내일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뭐 터질 악재들 다 터져버리고 차라리 빨리 조정받고 20선까지 코스피는 제가 21선까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받고 빨리 매맞을 거 맞고 이번 주에 모든 게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전망이기도 합니다. 힘든 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지금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EPS 전망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폭락장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조정이라 그래봤자 21선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반등 자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과 예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우리는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쉬고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